여러분은 암수범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암수범죄는 실제로 범죄와 사건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신고 등이 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사건들, 또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이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이렇게 어둠 속에 묻혀버린 범죄를 통틀어 암수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범죄자인 이문기는 이런 암수범죄를 수차례 벌인 채로 수사기관을 비웃듯이 농락했던 범죄자였습니다. 이문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진술과 자백을 번복해 수사기관을 농락하였다. 이문기가 이런 선고 이유를 듣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어느 형사에게 털어놓은 범죄 리스트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이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10건의 강력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이었습니다. 당시 이문기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바로 자신이 사람을 묻었다 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얘기를 건네들었던 그의 지인은 사실 어느 형사의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부산시경에 근무하던 김모 형사의 정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원은 이문기의 이 발언이 그냥 하는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형사를 만나 자기가 아는 남자가 사람을 묻었단 말을 자주 하고 다닌다 라고 전해주는데요. 당연히 형사로서 이런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던 김 형사는 어느 날 두 사람을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이문기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게 됩니다. 이문기는 예전에 자신이 물건을 몇 개 옮겼는데 그게 아마도 사람 같다고 김 형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부분으로 나눠진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뜻이었는데요. 남이 벌인 일에 모르고 끼어들었다는 듯이 말했지만 마치 자기가 했던 일을 자백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여러 차례 이문기를 더 만나서 친밀감을 쌓은 뒤 좀 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문기는 좀처럼 입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묻지 말라, 그때 말했던 게 전부다 라며 김 형사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친 이문기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2003년 대구에서 실종된 신모 여성을 찾아볼 것, 알 수 없는 기묘한 말을 남기고 난 뒤 그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런 이문기의 행방이 알려진 것은 얼마 뒤 그가 어느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면서였는데요. 2010년 9월 10일 주점 여종업원의 목숨을 빼앗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벌어진 것은 9월 3일 이문기는 어느 주유소 인근 국도변의 차 안에서 종업원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함양군의 어느 숲속에 유기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몇 개월 뒤 그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김 형사. 그런데 편지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벌였던 사건들의 자백이었는데요. 이문기는 자신이 벌인 범죄가 10건이나 되며 모두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강력사건이었다고 적었습니다. 7명은 자신과 과거에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3명은 우발적 범죄들이었던 것인데요. 편지 끝에는 자신을 만나러 와달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김 형사는 이문기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에 방문합니다. 김 형사는 그가 보냈던 편지가 진짜가 맞냐고 물었고 이문기는 자기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대답했는데요. 김 형사는 자술서를 내밀면서 있는 그대로 적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김 형사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고는 자신이 벌였던 사건 10가지를 전부 적었는데요. 그 양이 무려 자술서 2장에 꽉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문기가 작성했던 10가지의 범죄들은 이렇습니다. 30대 여성을 해치고 유기, 자신의 동거녀를 해치고 암매장, 전주에서 노름방을 운영하던 사람을 해친 뒤 암매장,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던 여사장을 암매장. 이하 6건은 그가 택시기사로 일할 때 벌였던 범죄들이었는데요. 택시기사로 일하던 당시 20대 여성을 해치고 암매장, 동료 택시기사를 해치고 어느 다리에서 던져 시신을 유기, 자영업자 사장을 해치고 암매장,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해치고 유기, 자신의 택시에 탑승했던 손님을 해친 뒤 암매장, 마지막으로 어느 40대 초반 여성과 말다툼을 벌인 뒤 그녀의 목숨을 빼앗고 암매장했던 사건, 이렇게 총 10건의 범죄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 10건의 사건들 중 김영사가 미리 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체포되기 전 김영사가 알고 싶어 했던 사건, 자신이 상자 여러 개를 옮겼다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2003년에 실종된 신모 여성에 관해 말했던 그게 바로 자신이 동거녀를 해치고 암매장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김영사의 직감대로 이문기 본인이 벌였던 범죄였습니다. 김영사는 일단 이 신모 씨 사건부터 파헤쳐보기로 하고 피해자를 암매장한 곳을 알려달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대답해줍니다. 그는 김영사에게 장소를 설명하며 약도 2장을 그려줍니다. 이문기가 약도를 2장이나 그려줬던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한 장은 신모 씨를 암매장한 장소였고 다른 한 장은 암매장할 때 사용한 가방을 버린 곳이었습니다. 김영사는 일단 그가 그려준 약도를 통해서 실제로 범행 당시 사용되었던 가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매장되었던 유골 역시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부검 결과 실종된 신모 씨의 것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김영사가 신씨 유해를 찾아냈다고 알려주자 이문기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옮기는 것만 도와줬으며 정말 본인이 그랬으면 이제 와서 자백을 뭐하러 하겠냐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수사기관을 흔드는 번복이었는데요. 김영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 자세히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신모 씨가 실종되었던 2003년 당시 경찰의 기록을 살펴보니 이문기가 평소 그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던 주변인들의 증언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유력한 용의자 목록에 오르게 되었지만 어쩐 일인지 1년 뒤인 2004년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은 사건이 벌어질 때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문기는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김영사는 이 사건에 단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을 찾아 주변을 수소문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에 분명 없었다던 이문기가 근처의 음식점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술집에서도 목격되었다는 증언까지 확보했는데요. 이문기가 살던 집의 집주인도 비슷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시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자백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내밀자 할 말이 없어진 듯한 이문기. 그런데 여기서 그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제안을 건넵니다. 이문기는 자신이 택시기사로 일하던 시기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벌인 적이 있었으니 본인이 건넨 범죄 리스트를 가지고 비교하며 다른 사건부터 한번 풀어보란 것이었습니다. 마치 김영사가 한 가지 사건을 풀어내면 계속해서 다른 사건에 관한 힌트를 주겠다는 내기 같았습니다. 이문기는 나중에 결국 자신의 입으로 사건을 실토하는데요. 연산동에서 어느 여성 승객을 태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 안에 구토를 했고 차 안에 구토를 한 것 때문에 따지자 여성이 화를 내며 돈을 집어 던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문기는 화가 나서 사건을 벌였으며 그녀의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자백하는데요. 이번에도 이문기는 김영사에게 약도를 그려줬고 그가 그려준 약도대로 유력한 현장을 찾아갔지만 암매장한 유해를 찾아내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문기가 피해자를 유기했던 장소가 몇 년 사이에 공사가 진행되어 현장이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사건 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에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문기는 김영사에게 편지를 또 보냅니다. 자기가 김영사에게 털어놨던 진술 중에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모든 것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조사하면 진실만이 밝혀질 테니 행운을 놓치지 말라는 조롱까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영치금을 보내달라고 하는 등 뻔뻔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또 다른 사건을 털어놓습니다. 해당 사건은 어느 빌딩의 지하에 위치한 주점의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되고 방화 시도 흔적까지 있던 범행이었으며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문기는 이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피해자를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근처를 지나가던 택시기사였는데요. 피해자가 어떤 남성과 싸우면서 도망치고 있었기에 해당 여성을 택시에 태워준 다음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쫓아오던 남자가 택시에 돌까지 던졌다고 하는데 그 남자 역시 택시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아마도 택시기사 유니폼을 입은 이 남성이 이문기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이문기가 택시기사 일은
일은 관두고 대형 트럭 기사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김영사의 이런 질문에 이문기는 트럭 일이 비는 시간에는 택시기사 일도 했었다고 진술하며 실제로 사건이 벌어졌던 주점의 구조까지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내며 자신의 소행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범행 수법까지도 자세히 말했는데요. 부검의가 밝힌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문기의 구체적인 자백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은 제대로 파헤쳐내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지문 등의 확정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았기에 그의 자백만 가지고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문기는 자신의 지문을 평소에도 스스로 훼손하고 다녔는데요. 차의 배터리 등을 사용해 손가락을 찢어서 지문을 훼손했고 이 때문에 정확한 지문 채취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또 이문기는 수사기관을 농락했습니다. 계속 수사기관을 약올리던 그는 신모씨 사건과 연산동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동 사건의 경우 현장이 훼손되었던 데다가 암매장했다는 시신을 찾아낼 수가 없었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사건 자체가 반려되었습니다. 다만 신씨 사건의 경우 유골 등의 증거가 확보되었기에 이 사건은 확실하게 유죄로 판단되었는데요. 이 사건이 유죄로 밝혀짐에 따라 법원에서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수사기관을 농락했다는 이유를 들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즉 이문기가 자백했던 10건의 강력범죄들 중에서 오직 딱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되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수사기관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가 자백했던 10건의 범죄들 중 실제 범죄는 약 2-3개 정도가 전부일 것이며 나머지는 그가 범죄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거짓으로 부풀려 말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그가 말했던 대로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런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문기가 과시욕이 강한 성향이란 것이었습니다. 그가 오직 여성들만을 상대로 범죄를 벌인 것도 그런 과시욕의 일부가 나타난 것이라고 봤는데요. 문제는 그가 교도소에 갇히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의 과시욕을 벌일 수단이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김영사를 이용해 자기 과시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영사에게 자기가 저지른 사건을 제시하면서 마치 경찰과 내기를 하듯이 스무고개를 벌이고 진술을 번복해 수사기관을 이랬다 저랬다 농락하면서 자신이 뭐라도 된 듯한 과시욕을 충족했단 것이었는데요. 그러려면 단순히 사건 한두 개만으로는 부족하니 사건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어 그 양을 부풀린 다음 오랫동안 자신만의 게임을 벌이려 했단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이문기 같은 반사회적 양상을 띠는 범죄자들의 특성상 아마도 정말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문기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와 이혼했던 전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 역시 범죄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고 합니다. 이문기가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싸움을 벌인 뒤 그녀를 방 안에 집어넣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문에 못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커튼 막대기를 사용해 이웃집의 창문을 두드려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문기와 함께 일했던 택시기사 동료는 그가 다른 동료들 과 있을 때는 잘 지내다가도 여자만 있으면 유독 폭력성을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남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가 여자에게는 매우 거친 성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가 자신이 벌였다고 주장했던 범죄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전문가들이 유추한 과시욕이 강한 성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문기가 2018년 7월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타살의 흔적은 없었으며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냈던 편지의 내용들 중에는 한평생 교도소에서 살다 간다, 멋지게 살고 싶었다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들도 적혀 있었기에 아마 평생 교도소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것이 괴로워서 이런 선택을 벌였던 것으로 보였다고 하네요. 그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완전 범죄를 이룰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쥐락펴락하는 존재란 어필을 자주 했다는데요. 그렇게 본인이 정말 모든 범죄를 완전 범죄로 끝낼 수 있었다면 애초에 경찰에 체포당하는 일도 없었지 않을까요? 이미 체포당한 그 순간부터 그의 논리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수사기관을 농락하던 그의 최후는 결국 초라한 교도소 독방에서 혼자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적어냈던 범죄 리스트 중 몇 개가 진실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혀낼 기회가 사라진 것만 같아 무척 아쉽게 느껴지네요. 한국의 암수범죄자 이문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